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온 이민 1세대들에게 한국살이는 오랜 그리움을 채워주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익숙한 말과 음식, 친구들과의 재회. 그러나 그 평화가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생활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재정적 부담과 심리적 고립, 그리고 사회적 단절이라는 복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62세 김영호 씨는 35년간 미국 뉴저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품었지만 막상 돌아오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연금은 달러로 나오지만 환율에 따라 생활비는 늘 불안했고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달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나갔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컸고 미국에 있을 때는 보험으로 거의 무료였는데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빠르고 훌륭했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는 본인의 체력과 마음이 달랐습니다. 병원 예약, 약국 이용, 보험 청구까지 모든 절차가 새로웠습니다. 심리적인 벽도 컸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바비큐를 즐기고 자유롭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웃고 떠들었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도 미국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상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 되어버린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연은 68세 이은자 씨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40년을 살다 남편과 함께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처음엔 모든 게 편했습니다. 교통, 음식, 의료, 편의점, 인터넷 올 퍼펙트.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웃은 있지만 이웃과의 정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미국에선 옆집 노부부가 내 생일을 챙겨줬는데 여기선 1년이 지나도 이웃 이름을 몰라요. 이은자 씨 부부는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달러 기준으로 매달 환산해 보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는 미국보다 빠르게 느껴졌고 외식 한 번에 5만 원, 병원 진료 한 번에 23만 원이 훌쩍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대신 미국의 사회보장연금 SSAU로 버티다 보니 환율이 내려갈 때마다 생활이 직접 흔들렸습니다. 달러가 강세일 땐 괜찮았지만 약세로 돌아서면 바로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불안이 심리를 잠식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70세 정진우 씨는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한 뒤 제주로 역이민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1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빨랐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모든 게 즉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는 오히려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안정감을 느꼈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이 속도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이유 외에도 심리적인 문제는 더 깊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은퇴는 가족 중심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들에게 큰 벽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미국에 자리 잡았고 손주들은 영어로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혼자 남은 이민 1세대의 귀향이었을 뿐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이민자들이 한국에 돌아와 12년을 보내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은 삶의 무대였지만 한국은 추억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역이민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정착 비용, 의료비,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심리적 불안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였지만 존중받는 노년층으로 살았고 한국에서는 한국인이지만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모순된 현실이죠. 그 경계에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 역이민을 계획한다면 돌아간다는 감정보다 정착한다는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세금, 환율 리스크까지 계산해야 하며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새로 세워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타협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한국으로 돌아오기보다 양국을 오가며 사는 하이브리드 은퇴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은 봄과 가을에는 한국에 머물고 겨울과 여름은 미국에서 보내며 두 나라의 장점을 취합니다. 의료와 정서적 안정, 그리고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여기민의 핵심은 돈보다 마음입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그리움이지만 그 그리움이 곧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익숙한 언어와 음식이 따뜻함을 주지만 그 따뜻함이 지속되려면 새로운 뿌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미국을 그리워하는 이민 1세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후의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어야 내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깊은 질문입니다. 결국 은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정착지 찾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전문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은퇴 후의 이민은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신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귀향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다시 미국으로이든 한국에 머무는 것이든 중요한 건 후회하지 않을 나의 속도로 사는 일입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던 많은 여기민자들이 시간이 지나며 다시 미국행을 고민하는 이유는 단순히 물가나 생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은 고향이지만 더 이상 내가 속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외국에서 쌓아온 생활 방식, 가치관, 인간관계가 이미 한 인간의 뿌리를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김영호 씨의 경우처럼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살며 몸에 밴 생활 패턴은 한국의 속도감 있는 사회에서 불편함으로 돌아옵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도 자원봉사나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이 유지되지만 한국에서는 일정 나이 이후 직업이나 소속이 없으면 관계가 자연스레 끊깁니다. 어디 다니세요? 라는 단순한 질문조차 은퇴자에게는 불편한 인사말이 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졌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조용한 손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여기민자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시간의 속도입니다. 미국의 은퇴 생활이 느리지만 자기 중심적인 시간이라면 한국의 일상은 빠르고 타인의 리듬에 맞춰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가 심리적 피로를 낳습니다. 68세 이은자 씨는 서울의 삶이 너무 효율적이라 오히려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예약도, 식당 결제도, 지하철 이동도 완벽하게 편했지만 그 속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시스템은 완벽했지만 온도는 차가웠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느리지만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가게 점원도 우체국 직원도 이름을 불러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기억한다는 그 단순한 경험이 삶의 온기를 만들었죠. 여기민 이후 예상보다 큰 심리적 부담은 정체성의 흔들림에서 옵니다. 미국에서는 이민자지만 존중받는 노년으로 살았고 한국에서는 자국민이지만 낯선 존재로 느껴집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라는 질문 속에는 은근한 거리감이 깔려 있습니다. 언어는 같지만 대화의 결이 다르고 사고방식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70대 정진우 씨는 제주에서 지내다 다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가 낯선 나라의 시민이었지만 그래도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내가 한국인인데도 나답지 않게 살더군요. 결국 그는 한국을 과거의 고향으로 미국을 현재의 집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민 1세대에게 미국은 단순한 이국이 아니라 인생의 절반이 지나온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며 만들어온 일상의 기반이 이미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그 토대를 잇는 순간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이탈로 느껴집니다. 더구나 자녀 세대가 이미 미국에 정착한 경우 한국에서의 삶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로만 소통하고 명절에도 비행기표 가격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집니다. 결국 고국에 돌아왔다는 만족감보다
가족과 멀어졌다는 허무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민의 실패 원인 중 70% 이상이 사회적 관계의 부재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지역사회와 이웃관계가 약화된 구조 안에 놓여 있고 해외에서 돌아온 이민자는 그마저도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나 동호회 같은 공동체에 참여하려 해도 이미 형성된 네트워크 속에 외부인이 섞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지역사회가 비교적 개방적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노년층 자원봉사, 지역센터 활동, 커뮤니티 모임 같은 공간이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시켜주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달러 연금과 원화 생활비의 불안정한 교차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환율이 오를 땐 괜찮지만 떨어질 땐 곧장 생활비가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전환으로 매달 나가는 보험료, 주거비, 교통비, 식비 등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합니다. 미국의 생활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후 비용은 체감상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뿐 아니라 소비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의 사회적 활동은 대부분 외식이나 소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돈이 계속 새어나가는 구조가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민을 꿈꾸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움은 잠시지만 생활은 매일입니다. 환율, 세금, 의료비, 거주비용 등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동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떤 관계망 속에서 살 것인지가 재정만큼 중요합니다. 셋째, 완전 귀국보다 부분 귀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은퇴자들은 1년의 절반은 한국에서, 나머지는 미국에서 보내며 두 나라의 장점을 나누어 쓰는 방식을 택합니다. 계절, 건강, 가족 일정에 따라 이동하면서 환율 리스크와 심리적 피로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들이 빠르게 사는 나라에서 느리게 살면 고립되고 느리게 사는 나라에서 조급해지면 외로워집니다. 결국 은퇴는 나의 속도를 찾는 여행입니다. 많은 여기민자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사랑하지만 내 삶은 이미 미국에 있다. 그 말 속에는 두 나라 사이의 정서적 간극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양쪽 다 나의 일부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귀향은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곳의 경험을 합쳐 새로운 나의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여유,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민 1세대의 완성된 은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노년 심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맺습니다. 은퇴 후의 귀향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이다. 어디에 있든 자신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것이 진짜 귀국이다. 결국 은퇴 후 여기민의 성공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정착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미국이 또 누군가에게는 한국이 그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간 곳이 아니라 머무는 이유입니다.